자, 7월 한 달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많이 어려웠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정의 폭이 좀 깊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순환매가 많이 들어왔고 올라갔던 업종은 좀 처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자동차가 많이 밀렸던 한 달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그 사이드를 제약바이오가 채워졌던 한 달이고요. 오늘 또 윈도우 드레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종가에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자, 시장은 되게 어려워요. 변동성이 되게 세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변동성, 종목 변동성이 되게 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7월도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이 됐고요.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종가에 힘을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서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은 또 오늘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바이오 섹터 자체가 많이 처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8월은 우리가 또 잘 봐야 될 거는 외국인의 가장 중요한 매수 강도예요. 5월 달에는 좀 5월 달에 이제 마이너스가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 이제 매수, 6월 달도 강하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또 매수 강도가 좀 줄었어요. 8월 달에는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의 이제 포지션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작년부터 끌어올린 게 외국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는 매도 물량이 조금 더 쌓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많이 떠났죠. 예, 떠났고 그 기관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도 시장은 조금 더 강하기보다는 관망의 유지 자세를 우리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이클 업종의 순환매가 제일 잘 들어와요.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강하게 들어갔던 게 7월 달이라면 8월 역시 마찬가지예요. 순환매가 돌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니까요. 먼저 조정됐거나 먼저 조정 빠졌던 업종들을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제약바이오 사이드는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많이 움직였고요. 제약 사이드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엔터들 많이 빠졌죠. 게임.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식품하고 화장품 관련주도 여기 7월 달에 많이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우리 관심 있게 봐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동차, 반도체는 조금 더 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8월 중순 이후에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관망, 이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7월 초에도 얘기했지만요. 7월 달, 8월 달은 역사적으로 항상 시장이 거래대금 자체가 줄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올림픽이 있는 해는 다른 또 많이 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8월 달까지도 시장은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걸 좀 생각하시고 다운 사이클에 있는 업종을 잘 체크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 8월 달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랬든 저랬든 많이 종목이 걱정되실 거예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은 떨어지고 내 종목만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7월 달에 평균을 내보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면요.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았던 1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매일 지나가면서 느끼는 건데 지수는 올라가도 종목이 떨어지는 게 많았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를 땡겨놓고 다른 쪽을 매도가 쳤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왜곡이 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8월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제 상담은 스터디 상담, 종이하고 펜을 꼭 준비하셔서요. 제가 하나하나씩 주식의 원리, 앞으로 보는 눈 설명해 드리니까요. 항상 제 방송 시간에는 종이와 메모를 준비하셔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한국가스공사예요. 매수가 비중은요? 6만 원에 비중은 20%예요. 6만 원. 좀 높으셨네요. 매수가가. 그죠? 따라가셨나 네. 보다. 그죠? 예. 지금 자리는 되게 좋은데 이제 눌림목이라 그래요. 네. 가스공사는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눌림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다시 레벨업이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주가는 이제 테마로 움직였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반기는 나쁘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데 이게 주식을 살 때는 항상 이 각을 세웠을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힘을 냈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눌림이 줬을 때 우리가 버텨야 된다. 그때 매수가 포인트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자리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높게 사셨기 때문에 고생하고요. 좀 이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연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좀 추가 매수 하셔서 단가를 낮추고 목표가를 6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가를 조금 6만 원. 좀 살 수 있으세요? 예. 그 연말까지는 괜찮아요. 연말까지 이슈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재료 모멘텀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도 좀 최근에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여기 메이저, 이제 세계 글로벌 메이저 그룹, 메이저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이 재료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셔서 6만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음부터 높게 사지 마세요.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예. 네, 그렇게 알았어요.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아프리카 TV였었는데 현재는 네. SOOP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93,000원에 15%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그 트위치,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다른 경쟁 업체가 네네. 그 한국 철수하고 네, 맞아요. 그때 매수대 들어오면서 좀 그때 가격이 뛸 것 같아갖고 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장기로 들고 가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한 들고 간 지 한 8, 9개월 되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그런데 오늘 그 네. 호실적 발표나고 이제 네. 내일 소멸했는지 네. 너무 확 떨어져서 이거 계속 들고 가도 되나 아니면 지금 좀 팔아버릴까 좀 고민돼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참 이게 그 재료 소멸이라 그래요. 네. 이게 재료 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재료 소멸이 뭐냐면 주식이 좀 재밌는 게 실적이 네. 좋아졌어요. 뭐 주가가 떨어져요. 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미리 올라서요. 네, 이게 선반영이라 그래요. 선반영. 그래 선반영. 주가는 안 좋을 때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네. 턴 어라운드라 그래요. 너무 안 네네. 좋았던 게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주가는 네네. 움직이는 폭은 기대감으로. 실적이 좋아졌어요. 나빠져요. 좋아질 거라고 하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실적이 좋다는데 왜 떨어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선반영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네. 오늘 좀 분산이 일어났거든요. 내일 정도 네.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거래가 실리지 않았으면 괜찮은데요. 거래가 네. 실었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체크 못했어요. 시간에는 꼭 우리가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좀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면 시간에가 네.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가 또 단일가를 꼭 봐야 줘야 돼요. 이 급락이 네. 나온 것들은 그래서 시간에 보면 오늘 그냥 보합이 끝났어요. 그냥 5천 주 정도 매수가 됐고요. 뭐 체결은 5천 주 정도 체결이 됐어요. 매수 매도가 거래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내일 정도 네. 한번 꼬리가 한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내일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그쵸. 네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 그다음에 다음에는 일정이라 그래요. 이게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그럼 스케줄 네. 전에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스케줄 나오면 주가 빠져요. 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실적 발표가 오늘이다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때 실적 발표해주고 호실적인 발표되면 빠진다는 얘기예요. 차익 매물이 나와요. 그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좋아요, 그럼 나쁘고요. 나빠요, 그러면 좋아져요. 그래서 청개구리예요, 주식시장은. 남들과 반대로 생각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고의 유연성을 네. 좀 발휘해야 돼요. 반대로, 알겠죠? 그럼 좀 네, 도움이 네. 되실 거예요. 내일 반등 들어오면 팔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사조 대리 매수가 비중은요? 74,000원에 25%. 좀 최근에 사셨나 봐요. 예. 한 열흘 정도 돼갑니다. 아, 그래요? 이건 예. 이제 눌림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조대림 같은 경우는 냉동식품, 그다음 김밥 예, 이것 때문에 예. 식품 관련주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7월 내내 많이 빠졌던 게 이제 식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뭐 예, 메인이었던 예. 삼양식품, 뭐 사조대림, 우양 뭐 이런 갖가지 이제 이 식품 관련주가 6월에 가장 많이 움직였거든요. 7월 초까지. 그래서 7월 들어서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종목은 다시 꺾어 올라가요. 그게 이제 예.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나는 중장기이 아니고 단타로 보는데, 예? 나는 한 10%, 15% 단타로 보고 있거든요. 단타는 요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단타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데, 예. 우리 선생님하고 저랑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되겠죠. 제가 이길 확률이 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제가 이길 확률이 좀 크잖아요. 예, 예. 그럼 안 맞습니다. 달리는 게 나아요? 달리는 게 좋아요? 안 달리는 게 낫잖아요. 안 달리겠지. 예, 네, 예. 지금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시장은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단기 매매 하게 되면 계좌가 좀 많이 줄어들어요. 손절이 많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눌림이라 그래요. 눌림목이 끝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위쪽으로 올라오면 더 강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 매매하지 말고요. 좀 끌고 가서 8만 원 이상, 8만 5천 원까지 봐도 돼요.
아, 예. 그 자리까지 열려 있어요. 이게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점과 저점에 빠진 자리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25% 올라와요. 그러면 8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파는 게 낫고요. 이걸 뭐 단기적인 매매를 뭐 트레이딩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그럼 때문에 조금 더 사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10%나 더 사도. 네, 괜찮아요. 저라면 더 살 것 같아요. 10%더 살 거예요. 네, 더 사도 괜찮아요. 이게 실적 좋고 모멘텀 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이 많아요. 식품 관련주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이 먹거리가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좀 1년, 2년 정도 장기적으로 봐도 돼요. 이제 김밥하고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먹거리 관련주는 우리가 더 깊게 또 멀리 보여야 될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아요. 아, 예. 예. 그래 일단 8만 원 넘어가면 또 한번 위로 열려 있어요. 1차 목표는 8만 원 잡고요. 8만 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간다 그러면 반 팔고 나머지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대표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대웅 매수가 비중은요? 28,700원에 10%입니다. 이제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예. 많이 좀 기다리셨나 봐요. 예. 그래. 저번에 27,900원까지 네네. 왔는데 네. 나 다음엔 올 수 있을 것 같아. 세사도 좋고 그래서 그냥 네. 계속 중장기적으로 매수 보신 거죠? 예. 네.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자체가 이제 하반기는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예. 이게 뭐 대웅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제약 바이오 자체가 많이 눌렸었어요. 그게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눌림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코스닥 바이오 관련주들이 기술 이전에 이 모멘텀이 강해서 많이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움직일 만한 게 이제 이런 그 대형주의 제약사들이 있어요. 뭐 대웅, 한미약품, 종근당 이게 이제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는 자리기 때기 때문에 좀 혹시 추가 매수할 수 있으세요? 추가 매수는 조금 그런데. 어려워요? 왜요? 예. 지금 다른 게 다 손해 나서 그렇구나. 아니 그 손해 나는 거는 손해는 안 났는데 거기에 네. 좀 그쪽에 연락은 그래서 그냥 그러셨어요? 지금 자리가 좋아서 이건 축이라 그래요. 이제 기술적으로 네. 보더라도 이제 놀링한다 그래요.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이게 이제 기둥이에요. 기둥 생겨놓고 요 위에서 계속 놀잖아요. 여기 기둥이고 예, 옆에도 안 빠지고 계속 놀죠. 이게 고가놀이래요. 그래서 이 자리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매집봉이라고 그럼 그러는데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1차는 27,000원이요. 27,000. 네, 요 나이가 넥라인이라 그래. 목라인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요거 넘어가면 또 있어요. 네,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외국 기관들이 계속 놀링이 들어와요. 이게 녹색은 기관,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은 외국인, 그다음에 개인들 매도 물량을 기관이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이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기관이 매수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단기 시세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 단기 반등의 폭이 되게 세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자리는 되게 좋아요. 그래도 추가 매수하거나 끌고 가도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는 좀 더 사는 건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드린 거고 그 제안을 드린 건 이유는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제약 업종은 하반기도 잘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고 많이 눌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이클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해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요. 26,000원, 27,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SK 하이닉스 15만 1,000원에 20%. 이 수익 많이 났었는데 왜 안 파셨어요? 네, 이게 주식을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이 네, 영원한 어떻게 주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영원한 주식은 없어요. 네. 우리가 2차 전지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상반기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2차 전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2차 전지가 그렇게 좋았고 업황이 좋았었는데 지금 어때요? 다운 사이클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반도체도 네. 한 번씩은 돌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점이라는 시그널이 있어요. 고점이 어디냐라고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업황을 네. 보는데 이게 얼마 정도 반영된 업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팔아야 되는 거죠. 팔기 그쵸. 전에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는 SK 하이닉스가 메인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하반기는 삼성전자가 메인이 될 것 같아요. 둘이 엎치락뒤치락해요. HBM 때문에 많이 그 실적들이 많이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녹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빠졌고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컬 테스트에 영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는 조정을 줄 수 있고 삼성전자가 땡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우리가 메리트가 더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이제 꺾을 때도 이건 꺾인 종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등이 들어올 건데요. 반등이 들어오면 20만 원, 21만 원 라인 오면 일단 팔고 이제 종목 교체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수익을 챙겨오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21만 원에서 네, 저는 20만 원에서 21만 원. 20만 원에서 21만 원에서 비중을 줄여야 되나요? 아니, 저 같으면 다 팔 거예요. 아, 예, 하이닉스가 쉬운 주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갈 때는 좀 시원하게 올라갔다면 하반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SK 하이닉스는 조정이 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 있고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비중을 좀 주자면 왜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주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본다면.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21만 원 오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매수가 비중은요? 59,000원에 15%.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그 산지가 오래돼가지고. 네네. 예, 오래됐어요. 이 네. 매수가 같이 조금 오는가 했더니 바로 네. 또 내려갔거든요. 네. 이런 종목은 뭐 2차 전지도 엮여 있고 뭐 전기차 전방 산업이랑 많이 연결 있어서 많이 움직였던 건데 이제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업종 자체가 좀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하반기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학 업종, 유틸리티 업종,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쪽이 이제 8월 이후부터는 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파는 것보다는 좀 더 혹시 좀 더 살 수 있으세요? 예, 예. 추가 매수해서 뭐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 예. 그러면 얼마에 수화 매수를 하면 얘는 될까요? 예, 지금 이 자리도 나쁘진 않아요. 이제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하. 8월 달에 이런 화학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이게 8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소재, 예. 부품, 장비 쪽에서 매기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 이후에는 괜찮을 게 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5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아, 5만 원 목표가 갖고. 네네네. 그래서 요 공간이라 네. 그래요. 이 공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고요. 예. 뭐 오늘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기관들의 매도가 쳤고 이제 개인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매수가 좀 많이 돼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네. 이런 종목들은 중간가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45,000원, 5만 원 이렇게 본다 생각하고 바이앤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게 대응을 해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전화 연결이 잘 안 됐네요. 잠깐 시장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시장은 이제 8월 달이죠. 내일부터 8월인데요. 이제 지수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된다 그러면 2,800까지는 열려 있어요. 근데 거기가 딱 중간값이에요. 주가라는 건 중간이 중요해요. 그 중간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에 따라서 파동을 만들어져요. 그건 이제 하락 파동인데 하락 파동이라는 것들은 중간값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 해도 그래도 밑으로 빠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는 보수적인 관점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삼성 SDI 매수가 비중은요? 40만 3천 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참 우리 대한민국 그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죠? 비중은 몇 프로예요? 40%요. 80%나 사셨어요? 40%. 40%? 많이 네. 사셨네요. 이거 장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단기 보다가 이제 장기로 갔어요. 아, 그래. 이 종목은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아, 우리 대형주를 한다는 거는 단기로 보기에는 좀 리스크가 많이 있고요.
단기보다는 장기로 가는 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은 2차 전지는 좀 엉덩이 무겁게 가야 되거든요. 스탠스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은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이제 산전수전, 공중부정 다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고 안 좋았잖아요. 이제 3분기도 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 4분기는 돼야 좀 움직여요. 그다음에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엊그제 이제 뉴스가 나왔죠.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상을 이제 멈추지 않겠다, 더 좀 키우겠다, 파일을 키우겠다, 공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좀 더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40만 원이면 우리가 견뎌볼 만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팔지 말고 있을까요? 파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 파시려고 그런 거예요? 손절? 아, 자꾸만 떨어져서. 떨어지면 올라가겠죠. 아, 그래요? 당연하죠. 대형주는 리사이클이라 그래요. 대형주 사이클은 항상 돌아요. 떨어지면 올라가요. 올라가면 떨어져요. 이게 항상 돌아요. 이 가격이면 트라이해볼 만해 하고요. 우리가 견뎌볼 만한 가격이에요. 우리 시청자님이 70만 원? 뭐 이 정도 샀다면 뭐 이게 좀 말이 달라지겠지만 매수가가 40만 원이다? 그럼 우리가 좀 견뎌볼 만할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이제 리바운딩이 돼요. 8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45만 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자리는 네. 도망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 그러면은 몇 개월 들고 있을까요? 그냥 45만 원까지 올 때까지 들고 있는 게 어떨까요? 지금 아,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팔고 다른 거는 산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시장이 그만큼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종목을 팔고 손실 난 걸 복구하려고 들어가면 더 손실이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있는 종목을 잘 버텨서 잘 나오는 게 되게 우선순위라 굳이 이 종목을 손해보면서 팔아서 다른 종목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주면서 끌고 가면 손해볼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면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힘들어도 그냥 끌고 가세요. 어디 안 도망가니까 주식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힘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근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저 CJN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33,300원에 30% 정도 되거든요. 좀 오래되셨나요, 산지? 네, 원래 5만 원대 처음에 소량 샀다가, 네네네. 했다가, 네, 그리고 네. 제가 추가매수 조금 많이 해가지고 조금 낮춰놓은 금액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시즌에 움직일 때가 언제 때 움직일 때인지 아시죠? 네, 진단 기트 키트 맞아요.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가고 최근에 많이 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일본 증가세가 되게 커지고 국내에도 많이 늘고 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최근에 어때? 이렇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움직임.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 쪽에 이제 모멘텀을 많이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혹시 이게 추가 매수는 안 되시죠? 조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목표가는 또 25,000원 생각하면- 잡고 나와야 되거든요. 아, 일자 목표를 25,000원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게 제약바이오 할 때 특히 이제 시즌이 움직이는 이유는 진단 키트 쪽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 진단 키트라고 하면 환자가 많이 발생이 되거나 전염병 네. 확산이 빨리 네, 돼야 네.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식을 봤을 때는 이거 빨리 뭐 코로나가 확진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식 안 해요. 이런 주식 다음에 하지 마세요. 네. 왜 남이 아파야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 남이 다치거나 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 가축들이 죽어야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 네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안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왜 그러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관련주는 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좀 많이 내려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네네네. 한번 매수해본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움직였던 것들은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매매하기 좀 어려워요. 그 테마가 붙지 않은 이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올리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시간이 되게 사이클이 돌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잘 팔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25,000원, 26,000원 오면 그때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돌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바이오 섹터도 움직일 거예요. 그때 잘 팔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더운데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네. 노바렉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13,400원에요. 20%예요.
아, 이 종목도 많이 힘든 주식이죠. 그죠? 1월 6일 날 초에 이게 2분기 좀 1, 2분기 매출이 괜찮다고 해서 네. 했는데 계속 빠지네요. 가진 않네요. 이제 계산은 건강식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건강식품이라 그래요. 예, 네네. 이런 건강식품 관련주가 이제 뭐랑 많이 연결돼 있냐라고 했을 때는 네. 이제 소비 섹터라고 봐요. 소비. 그러니까 이 네네. 건강식품도 우리가 사서 보충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소비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고 소비하고 연결돼 있는 거는 금리하고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 소비가 위축되면 이런 종목도 잘 못 가요. 실적은 좋은데 어때요? 주가가 안 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실적은 괜찮은데 왜 안 가지? 이런 거예요. 소비가 영향이 있게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번에 영향이죠. 다이어트 제품인가요? 이거 할 네. 때 조금 움직였는데 네. 그때 못 치고 나가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건 소비 섹터라 그래요.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반기는 괜찮아요. 이게 이제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라 그래요. 금리가 홈쇼핑에서 엄청 나오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네. 근데 사람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내가 소비를 주머니를 닫고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아껴야지라는 보조제를 파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소비가 위축되면 그런 것부터 줄이잖아요. 그죠? 그런 영향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소비 섹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엔터주, 뭐 놀자주, 그다음에 건강식품. 근데 최근에 보면 화장품 관련주도 소비잖아요. 네, 이게 조금 늘고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건강식품 관련주도 올라갈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눌러놓은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신용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눌러놓은 거라 이렇게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한 번 더 레벨업이 그래요? 돼요. 예, 이게 놀링이라 그래요. 이게 거래가 잡혀있기 때문에. 글쎄, 내가 이거 생각을 잘못했나 생각한 거라고 전혀 주가하고 반대로 가니까 생각 아우,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네. 7월 달에 이 종목이 눌렀잖아요. 네. 눌러왔어요. 7월 달에 시장이 다 빠졌어요. 이 종목만 빠졌어요? 아니 다 가는 빠졌죠. 것만 가고 네. 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상승 네.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종목들이 네네. 다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거는 올라가도 좋지만 시장과 동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장이 빠져서 시장 영향이에요. 이 종목에 영향은 없어요. 시장의 영향.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래를 보면서 판단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은 시세가 빠진 것만 겁나잖아요. 그죠? 겁은 안 나는데 네네. 이상해갖고 주식을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테마주로만 해야 되는 건지 뭔지 아니요. 잘 이런 모르겠어요. 종목은 네네. 시간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면 실적 베이스도 좋고 그다음에 놀링이랑 놀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쉬었다 갈 때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보는 거예요. 거래 보면 어때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거래가 주가가 올라갈 땐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주가 네. 빠질 때 거래가 어때요? 없죠. 없어요. 그럼 이 네네. 거래는 다 그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네네. 주가를 올릴 때 네네. 거래가 들어온 거잖아요. 거래가 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시장이 빠지니까 시장 영향을 받은 거지 이 종목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주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목표가 11,000원 잡으면 돼, 1차는. 11,000원이요? 예, 1차 목표가 이렇게 잡고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토요일은 대전,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은 전주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하반기 전략, 그다음에 심리적인 교육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식을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 거리서 우리가 지켜보는 방법들, 이제 거시적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 투자의 방법이 어떻게 바뀌냐. 지금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어 있냐 이걸 강연회 때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 시간과 장소 잘 확인하셔서요. 많이 오셔서 많은 대화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렵죠. 7월달 많이 고생이 많으셨고요. 8월달에도 뭐 녹록진 않을 것 같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시장은 녹록지 않은 시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관망의 유지를 펼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보다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을 우리가 잘 컨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부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82,200원에 100%입니다. 100% 사셨어요? 네.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없고요. 손해 많이 보셨나 봐요. 주식 네, 많이 하셔서. 봤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원래 이제
한 번에 100%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빨리 복구를 하고 싶은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종목을 이제 몰아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또 이제 8만 원에 샀는데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악재가 나오면서 그죠? 예, 예. 그게 많이 힘드시죠? 힘들죠. 그럴 때마다 한 템포 쉬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보면 뭐 이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상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급할 때나 쫓길 때는 항상 변수를 두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잘못된 그 판단이 이 큰 손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엉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타래를 좀 푸는 게 좀 낫고 이게 주식이 좀 안 될 때는 좀 쉬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엉키시죠. 이뿐만 아니라 예. 종목들이 다 엉키실 거예요. 안 엉키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 엉키죠. 예, 맞습니다. 네, 그땐 좀 쉬어야 돼요. 그게 이제 슬럼프라고 하는데요. 주식도 희한하게 슬럼프가 와요. 실전을 많이 한 사람은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렇게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조급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다음부터는 좀 한 템포로 쉬어가지고 주식을 안 사면 본전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그렇죠. 예. 또 악재가 나온 거잖아요. 악재가 예. 나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악재가 오는 것들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주식 시장을 열었는데 밤새 악재가 나왔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일들이 와요. 그때는 조금 내가 매매를 좀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예, 이제 첫 번째예요. 선생님 아셨죠? 예, 예, 예. 예, 이거 봐. 이거 사자마자 악재 나와가지고 이제 두산 밖에 때 그 비율 때문에 이슈가 많이 돼 있고 두산 그룹 자체가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종목 자체가 되게 눌렀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잘 팔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 갭이라 얼마 그래요. 전에- 이제 갭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네. 악재가 나오면서 갭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갭을 메꾸러 올라가요. 갭 메꾸러 올라가요. 이제 갭이라 해서 네. 갭 떨어진 게 이제 갭을 이제 상승갭과 하락갭이 있거든요. 갭 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승갭은 하락 메꾸고요. 떨어져서 그 갭을 메꾸고 하락갭은 올려서 그 갭을 메꿔요. 그래서 이제 갭이라 그래요. 이 갭은 네. 메꾸는 갭이에요.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 팔고 네.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내 매수가 네. 온다 그러면 판다 생각하고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더는 밀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잘 팔고 나온다 그러면 좀 쉬세요. 근데 얼마 정도에 8만 원이요. 8만 원? 네네네. 그 네. 갭제래예요. 꼬리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자리는 네. 한 번 더 강하게 레벨업이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자리는 아직까지는 거래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팔고 네. 나오면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100% 하기 전에는 잠깐 쉬었다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8만 원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강원랜드 매수가 비중은요? 여보세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4,320원에 지금 10% 있는데요. 맥주님, 예. 제가 사실은 강원랜드가 배당도 좋고 이래서 네. 뭐 한 40%나 어쨌든 30% 맞춰가지고 한 3년이나 5년 이렇게 네. 막 푹 들고 있고 싶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좀 소견이 좀 저기에서 멘토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아, 저도 틀릴 수 있는데 앞으로 3년 정도의 일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멘토님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잘 봐드려야겠네. 네. 네, 저라면 어떡할 것 저 같아요?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그냥 이거 좀 더 사서 끌고 와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서 사이클이라 한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고 네. 제가 이제 보는 게 저는 시대 추종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이 나한테 가격에 메리트가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해요. 그거는 네. 이제 역사적 가치를 보고 우리가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걸 네. 이제 사이클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이 자리는 괜찮은 메리트에 있는 가격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좋아요. 그럼 이거 어디까지 네. 팔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찝는 거예요. 이거를 찝는 거는 우리 과거 역사를 보고 이 자리는 위로 올려칠 확률이 많고요. 강원랜드가 왜 빠졌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소비 섹터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여행도 많이 오고 돈을 잘 써야 되는데 근데 금리가 높다 보니 돈을 못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영향을 줬던 게 이제 강원랜드고 또 강원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자주 관련이거든요. 근데 하반기는 네. 이쪽으로 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네. 금리 인하가 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좀 살아나면 이쪽으로 또 많이 돌 수 있거든요. 그게 사이클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이걸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갈 것 같아요. 25,000원까지. 네네네. 요 25,000원까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네네네. 좀 끌고 간다 생각하고 이게 멘토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잘 맞춰야 되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저도 밑으로는 1,000원, 위로는
좀 그 정도 그렇게 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네네네. 우리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네, 이 자리는 네. 이제 물러설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잠깐 수급 네네. 좀 한번 볼게요. 네.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여기 이제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머리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쪽에 네. 이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이거 떨어지고 이제 바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시발점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기관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다시 레벨업이 되면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네. 대응하면 돼요. 예. 만약에 내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뭐 이게 1차 18,000원이 왔다 그러면 팔아버리세요. 아, 네. 알겠죠? 병원비 마련해야 네네. 되죠. 네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케이블 감사합니다. 빌고요. 예, 많이 아프지 네네, 않으실 감사합니다. 거예요. 네, 건강하시기 네.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근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PEMC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23,300원에 30%.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냥요? 그게 네, 어쩌다 보니까 네. 주식을 잘 모르시죠? 네네. 예,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쪽이에요. 이쪽은. 네. 예, 이 반도체 특수가스 쪽이라 이제 큰 이제 시세보다는 그냥 이게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런 신규주들이라 그래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은 최소 2년 후에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번에도 매번 얘기했지만 제가 방송 나올 때보다 신규주는 웬만하면 매매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이 저점 테스트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 사면 위치가 잘못 사면 진짜 고생을 많이 해요. 그 위치를 볼 때는 우리가 항상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뭐 실적이 어때요? 이런 건 실적대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시가총액이 2천억이고 실적이 받쳐준다고 해도 안 움직여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위치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고요. 이 위치라는 거는 가장 쌌을 때, 그다음에 가장 높았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어디예요? 딱 중간이죠. 네. 중간값이 이렇게 보면 한번 TV 한번 보세요. 우리 시청자 사진 이거 딱 중간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고점, 그다음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우리 시청자 사진 가격이 어디 딱 중간 있죠. 중간각이 제일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면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건 떨어졌어요. 그럼 바로 손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손절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네. 그럼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직도 저점을 한번 깼기 때문에 반등은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반등이? 이 종목 1차는 16,000원이요. 16,000원 나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 위에서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차이인데요. 이쪽은 이제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는 건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고, 여기 보면 분봉들 딱 보면 이렇게 한번 제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지저분하죠. 네.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죠. 네네네. 예,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거래가 없는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봐봐요. 지저분해요? 네. 호가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이런 종목들은 다음부터는 신규주는 2년 지나서 꼭 매수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가격을 볼 때는 가장 쌌을 때, 가장 높았을 때, 지금 내가 산 가격이 어디냐, 중간값은 사지 마세요. 이걸 못 올라가면 밑으로 밀려요, 무조건요. 그래서 중간 라인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그때 사셔서 레벨업이 됐으면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갔으면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꺾여 네네. 내려올 때는 손절 치고 나오는 게 나아요.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시고요. 16,000원까지는 홀딩해서 가도 돼요. 여기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힘 조금만 더 내세요. 그럼 그 위에 더 이게 치고 가게 되면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까? 네, 거기 근데 오래 걸려요. 거기까지는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아.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네. 배열이라 그래요. 이제 지수가 나는 좀 조정을 줄 거예요. 아니 올라갈 거예요라고 할 때는 이 위에 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봐봐 이렇게 선들이 많이 있죠. 네네네. 이 올라가려면 이 선들이 머리에 부딪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머리에 막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캔들이라 그래요. 이 캔들 힘이 이 선들 위에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지지나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저항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힘을 가지고는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16,000원 되면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럼 이렇게 지금 보시면. 물타기를 좀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선생님, 이거 우리 시장에 더 사줘서 물타기 했는데 더 밀리면 어떻게 해요? 힘들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게 이제 물탈 수 있는 돈이라면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 사는 게 나아요. 네. 왜 그러면 이 종목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굳이 네.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 올라올 때 시간이 걸리냐 다른 종목 보고 다른 종목 사면 되잖아요. 네. 이 종목만 보여요. 원래 손해 본 것만 빨리 나오고 싶은 복구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보여요. 다른 거 안 보일 거예요.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네.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대한전선요. 아, 어려운 거 사셨네요. 매수가 예, 비중은요? 16,500원에 네. 10%요. 아, 이건 대응하기 되게 어려워요. 변동성이 센 종목 중에 하나다. 이게 우리 개인 한 투자 게 한참 됐어요. 네, 전성 관련주는 오늘 탔어요, 모르 아, 그래? 내려갔어요. 예. 이제 꺾이는 자리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주가를 할 때는 꺾인다라고 네. 얘기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캔들을 보고 꺾였다고 얘기하고 수급을 보고 꺾였다 그러고 업황을 보고 꺾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릴 거냐 안 걸릴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네. 지금 되게 좋은 자리예요. 지금 사면 좋아요. 아, 왜요? 그럼 추매를 해도 될까요? 네? 추매를. 네, 추매하세요. 한 10% 정도 더 사도 돼요. 예. 이게 외쌍이라 그래요. 외봉은 네, 쌍봉을 만든다고 흔히들 얘기해요. 왜 네, 주가가 네. 이렇게 흘러내린 거는 우리가 주가는 되게 공평해요. 바닥에서 요 위까지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으면 이 정도 쉬는 거는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거점에 모르고 네.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냥 쌌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예, 예. 이제 주식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원리를 알면 돼요. 근데 우리 시청되는 예. 사진 가격은 되게 좋은 자리예요, 안 좋은 자리예요? 안 좋은 자리예요. 네, 왜 딱 중간이라 예. 그래요, 중간. 여기 딱 예, 중간 예. 자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 이제 주가가 이제 저점을 잡고요. 꺾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꺾고 올라오고 밀렸다가 다시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매물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아, 매물이 예, 있는데도 이제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는 예. 거는 한 번 더 올라가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전선 관련주는 인프라 투자 내년에도까지 괜찮아요. 전선, 변압기 이런 전력 인프라 쪽, 그다음에 원전 이거는 네. 내년까지는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업종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거래가 없이 눌린 거예요. 조정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쉬어가자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네.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그래서 17,000원까지는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좀 더 사는 거죠. 왜 아, 실적도 예, 예, 괜찮고 업황도 좋고 잠깐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눌렀다. 그럼 이 자리는 거래를 보니 괜찮구나. 야, 지금 더 사자. 더 사서 팔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우,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가 조금 매수해도 되고요. 수급 봐도 예, 예. 외국인들이 이게 선들이 이제 빨간 선. 이건 외국인 예, 예. 선들이고 근데 아. 여기 봐봐요. 여기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요. 이제 힘든다는 예,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 아. 기관이 잡아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수급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지금 사면 되게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끌고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1차 목표 17,000원 잡고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 종목이세요? 예, 이스트 소프트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17,820원에요. 네. 50%예요. 12,000원이에요? 매수가요? 7,000원. 아, 예. 820원이에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AI 주고 그래서 샀는데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죠? 예, 예, 근데 이게 싸가지고 사신 거죠. 예, 예. 이렇게 우리가 주식하면 안 돼요. 이 자리는 이제 모멘텀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놀러 갔는데요. 된장찌개 집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사람이 줄이 쫙 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서 식사를 하실 거예요? 예, 사람이 많은 쪽에서 식사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어때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없다는 건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인기가 없는 주식이에요. 예. 거기다가 또 신용 물량도 많고 실적도 안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려올 거예요. 단봉으로. 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딱 들어오잖아. 종목 교체 하시면 돼요. 예.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더 갖고 있지 마세요. 더 밀려요. 이 종목은요. 그리고 비중을 예. 실으면 안 돼요. 거래 대금이 없고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고 신용도 많고 실적도 안 좋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이네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안 됐네요. 자, 시장 잠깐 봐드릴게요. 8월 달은 우리가 관망을 하자라고 아까 코멘트 드렸어요. 지수는 거래소는 2,800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요. 이것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기보다는 떨어져 있는 사이클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보는 게 나와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지.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없네요. 빨리 어느 종목이요? 이스페타시스 매수가 비중은요? 47,500원에 10%요. 아, 그래요? 이거 좀 더 들고 있으세요? 5만 원까지 들고 갈 수 있으세요? 네네. 아유, 네.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들어와요. 이스페타시스도 네. 나쁜 게 아니라 눌림목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네. 5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중간가 매매라 그래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을 예. 좀 더 갖고 있다가요. 5만 네. 원은 못 넘어가면 그때 수익 챙기고 나오는 게 낫고요. 여기서 5만 네. 원이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락 파동이에요. 그때는 보지 마세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 네. 멘토님 재매수 시점은요? 5만 원에 판다 치고. 또 밀려와요. 또 네. 밀려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지 마세요. 이제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 보면 안 돼요. 이제 기술적 네. 반등이 5만 원짜리거든요. 5만 원까지는 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다가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하지 마요. 그때부터 하락 네. 파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잘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5만 원쯤 네, 잡고 대응하시면 될 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네, 대응 한번 네.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이 끝났네요. 좀 아쉽네요. 좀 토요일 날 또 제가 방송을 하니까요. 토요일 날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8월 달도 우리가 공격적인 것보다 관망하는 자세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